자, 여러분 그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삼각형이라는 것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사실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애초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울 리가 없잖아? 그지? 기껏해봤자 삼각형인데 뭘. 자, 삼각형의 A, 뭐 B, C, 여기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로 주어져 있다면 삼각형 넓이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을 누구로 할래에 따라 높이가 좀 다르겠고, 내가 밑변을 a라는 걸로 해보자. 그럼 높이는 이렇게 될 거고, 이 길이 h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2분의 1 ah입니다. 뭐 이걸 못 구하면 말도 안 되겠죠. 그냥 밑변이랑 높이 구해서 곱하면 돼. 그지? 여기서 밑변은 뭐 변의 길이니까 주어지면 쓰면 되는 거고, 높이를 결정하는 방법이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삼각형 기준으로 h는 b에다가 sin c를 곱한 것일 겁니다. b라는 값에다가 sin c를 곱하게 되면 높이가 되게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c에다가 뭐를 곱한 거기도 해? sin b를 곱한 거기도 해요. sin b를 곱하면 높이가 되겠죠. 그 말인즉슨 h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2분의 1 ab sin c 이런 것도 가능하고, 2분의 1 ac sin b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방법에 의해서 밑변이 b라 치고 높이를 적어라고 한다면 2분의 1 bc sin a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여기까지가 중3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두 변과 끼인 각으로 결정한다. 됐지? 두 변과 끼인 각의 사인 값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넓이야. 중학교 때는 둔각 삼각형 구할 때는 옆에 있는 180도 빼기를 써라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냥 둔각 삼각형도 그냥 쓰면 돼요. 사인 120도 이런 거 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됐죠? 둔각이어도 그냥 AB 사인 세타인 거 변하지 않는다. 자, 다시 두 변과 끼인 각입니다. 두 변이와 끼인 각. 자, 그럼 공식을 조금 더 만들어 볼 건데, 여기 있는 식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 이용해서 조금 더 변형하면 되겠습니다. 변형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에 의하면 뭐 알고 있어요? 자, 사인 법칙에 의하면 a라는 길이는 2r에다가 sin a를 곱한 것과 같고, 또 sin a라는 값은 2r분의 a와도 같죠. 따라서 sin a 대신에 2r분의 a를 쓰게 되면 4r분의 abc다 라는 표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b와 c 대신에 2r sin b, 2r sin c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2분의 1 날라가면서 2r 제곱 sin a sin b sin c, 이런 값도 이제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 실제로 저렇게 해서 넓이 구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계산해서 넓이를 구할 일은 없고, 얘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하고요. 얘는 언제 쓰냐면 넓이를 알고 있을 때, 세변의 길이와 넓이를 구할 때 반지름 길이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쓸 수 있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으니까 꼭 저렇게만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야, 외워두면 좋다. 알겠지? 외워두면 좋다. 외워두면 좋다. 그 다음에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주어져 있을 때 요거는 좀 중요해요. 요건 외저번의 반지름이었죠? 외저번의 반지름이었죠? 근데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요거 좀 중요하다. 2분의 1 내반 둘레, 요거 중학교 2학년 때 내심할 때 배우죠. 삼각형 3개의 넓이의 합과 같다. 이렇게 꼭지점과 이 삼각형들을 연결해 가지고 삼각형 3개의 넓이는 2분의 1 AR, 2분의 1 BR, 2분의 1 CR 해가지고 다 더한 거기 때문에 2분의 1에 R로 묶어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내반둘레 이렇게 외워두세요. 내저번의 반지름 둘레의 길이를 곱하면 그것이 바로 삼각형의 넓이다.
자, 왜 중요하냐? 넓이 구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에이, 넓이 구할 때 이것보다 훨씬 좋은 공식들이 많아. 넓이를 구할 때 쓰는 게 아니야. 뭐 구할 때?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할 때 씁니다. 얘를 구하고 싶을 때 써요. 알겠죠?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라면 이제 좌표 잡아가지고 계산 다 해서 구해야 된다. 보다는 외워두시는 게 좋겠다. 됐죠? 이거 중학교 내용이었다. 에? 오빠, 중학교 내용이야. 알았지? 요거 중학교 내용이고, 기껏 해봤자 여기가 이제 그 사인 법칙 활용하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를 해보죠. 세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자,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어떻게 구해야 하는 거냐면, 내가 삼각형 ABC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요, A, B, C에서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 이 말이야. 이건 알고 있다, 각은 몰라요. 그래서 아무 각이나 하나 줘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마음에 드는 친구의 각을 구합니다. 저는 C가 좋군요.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적당한 각을 하나 구하셔서 코사인 값을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구해줍니다. 됐어요? 여러분, 코사인 각을 알게 되면 사인 C도 체크할 수 있나요? 1 코사인 제곱 C에다가 이 루트를 씌운 게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까? 선생님, 예각이고 둔각이면 어떡하죠? 사인은 어차피 예각, 둔각에선 양수예요. 삼각형 안에서는 다 양수다. 따라서 코사인 값을 구해왔으면 사인 값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사인 값 구했으면 끝났어요. AB, 사인 C 이용해서 넓이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할 때도 여기서 2R은 사인 C분의 C잖아요. 따라서 외접원의 길이 구할 때도 이 공식 굳이 몰라도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코사인 각을 하나 구해서 사인 값을 체크해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체크해도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됐죠? 저는 이제 이런 공식을 쓰기보다는 이건 솔직히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계산을 해서 값을 찾아오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구해라 라는 수준은 필요 없고, 넓이를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건 별거 아니야. 넓이를 구해서 맞아,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체크해보자. 이건 기억해둬야 돼. 선생님, 이거 뭐 좀 빨리 하는 방법 없나요? 있습니다. 준비했어요. 헤론의 공식입니다. 헤롱. 그 책에는 34쪽에 헤론의 공식이라면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증명이 좀 객인데요. 근데 어떡하지? 할 건데. 자, 증명을 하기보다는 아이디어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봐요.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우리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2분의 1 AB sin C였어. 근데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세변의 길이가 A, B, C를 알 때 내가 여기에서 공식을 활용하려면 sin C를 구해와야겠죠. 이거 구해왔네. 코사인 C는 뭐라? 너를 이용해서 구해라. 그래서 코사인 C를 구했고, 이 sin C는 루트 1 코사인 제곱에다가, 즉 사인 제곱에다가 루트 붙인 거다. 요걸 ABC에 대해서 정리한 게 밑에 나와 있는 헤론의 공식이에요. 알겠죠? 말은 개어렵다. 2분의 1 AB sin C, sin C 자리에 누구 넣어야 돼? 2분의 1 AB sin C, sin C 자리에 1 코사인 제곱을 넣어라. 2AB분의, 선생님 미치셨습니까? A제곱 따위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제곱을 빼야. 뭐야 이게? 자, 이걸 정리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뭐가 식이 나옵니다. 해볼 거예요. 자,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식이야. 이게 아이디어야. 증명은 제가 오늘 한 번쯤은 보여드리겠지만, 한번 보고 나신 후에 뭐 그런 거구나 정도로 이해하시고 필요하시면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합차 공식 간다. 통분의 2AB분의 2AB 더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야. 곱하기 둘이 뺄 차례죠. 2AB분의 2AB 빼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야. 됐지? 됐어.
일단 2분의 AB 잠깐 벌써 좀 세워놓고 루트 안에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요거 짠짠 하면 4A 제곱 B 제곱 아닌가? 뭐 그렇고 요거 2AB 더하기 AB 이거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에다가 옆에 얘는 누구야?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겠죠? 제곱 어디 갔니?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AB는 탈출시키도록 합시다. AB 대탈출한다. 탈출해서 날아갑니다. 알겠죠? 자, 2는 좀 신기한데 안으로 넣도록 합시다. 예? 2는 안에 넣자고요? 네, 안에 넣어요. 잘 봐.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합성식에서 A 더하기 B 마이너스 C가 하나. 요거는 A 더하기 B에서 요거를 더한 게 있겠고 하나는 C에서 이걸 뺀 게 있겠죠. 됐죠? 잘 봐. 둘이 더하면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다. A 마이너스 B 더하기 C고 그 다음에 빼면 A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뭘로 나눠놨냐면 4 곱하기 2의 제곱 16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2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 헤론의 공식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작은 어떤 값으로 놓으면 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스몰 s라 놓으면 너는 뭐야? S에서 C 뺀 거야. 됐니? 너는 뭐야? S에서 B 뺀 거야. 너는 뭐야? S에서 A 뺀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몽땅 곱해서 루트를 씌워놓은 게 되겠죠. 따라서 헤론의 공식은 스몰 s에다가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입니다. 이때 스몰 s는 무엇이냐? 둘레의 절반이다. 뭐 요렇게 공식을 외워서 써먹으면 사실 굳이 코사인 법칙 쓰거나 하지 않아도 넓이를 빠르게 구해낼 수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까요? 또 지우가 궁금해하는 것 같으니까 15, 13, 14인 친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재밌겠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현명하게 야 이거 중학교 때 어떻게 했니? 중학교 때도 이거 구하는 방법 있는데 기억나니? 안 나? 선 내려가지고 이거 x라고 하고 14-x라고 하고 이거 h라고 하면 h제곱은 너 빼고 너 h제곱은 15제곱 빼기 너 제곱 해가지고 같다 하면 x 나옵니다. 그래서 x 구한 다음에 h 구한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했어요. 안 배웠나? 안 배울 수도 있지 요새는 뭐. 구해보시면 5, 9, 10입니다. 따라서 14 곱하기 12의 절반 해가지고 84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헤론의 공식 C는 이렇게 구한다 이거야. 스몰 s를 구해놓으면 2분의 13, 14, 15입니다. 다 더하면 21인가요? 됐나요? 자, 스몰 s를 구해놓고 s에서 13 빼 8, s에서 14 빼 7, s에서 15 빼 6 이렇게 해가지고 잘 봐라. 3 곱하기 7, 7의 제곱이다. 3 곱하기 3, 3의 제곱이다. 8 곱하기 2, 6의 제곱이니 2의 4제곱이니까 4의 제곱이죠. 루트 바깥으로 대탈출하고 나면은 84 같은 거 남게 됩니다. 헤론의 공식으로 구해도 좋고 중학교 때처럼 구해도 되는데 헤론의 공식은 상당히 유용하다. 자연수인 경우에는.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외워야 한다는 점과 다 자연수일 때가 아니라면 조금 계산할 때 곤란할 수는 있겠다. 변의 길이가 누구 루트 들어가 있으면 누구 한 변의 길이가 루트였으면 계산할 때 약간 불편해질 거 아니야. 합차공식이라든지 전개를 하면 정리야 보통 되겠지만은 그렇게 막 깔끔하지 않을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수인 경우에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긴 합니다. 외우는 게 맞죠? 자, 여러분들이 수능 쳐야 되는데 이런 걸 외워야 된다 하면은 그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올 확률도 낮을 뿐더러 만약에 설령 필요한 경우라면 그냥 이런 공식 없이도 아이디어만 잘 기억하면 코사인 값 구해서 사인 값 구한 다음에 넓이 구하겠다만 할 줄 알면 오케이란 말이야. 코사인 값 구해서 사인 값 구한 다음에 2분의 1 AB 사인 C 해서 그냥 넓이 구해야겠다 해도 오케이란 말이야. 상관없어요.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 단원을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면 공부해서 외워두셔야죠. 자주 나오기도 한 뿐더러 알아두시면 넓이 구할 때 좀 편하고 빠르게 구할 수 있겠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 정리해 봤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자,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 AB, sin C. 기본이야. 두 변의 길이에다가 끼인각. 두 변의 길이에 끼인각. 그 다음에 너라든지의 공식도 알면 좋다. 내반둘레는 필수. 2분의 1 내반둘레는 넓이 구할 때도 물론 유용한 방법이지만 넓이 구할 때 누가 내저번의 반지름을 가르쳐 주겠니? 다시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때 유용한 공식이니까 기억해 두시라는 겁니다. 자, 아이디어를 기억해.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건 사인 값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2분의 1 AB sin C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공식처럼 정리한 게 헤론의 공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알아두시면 넓이가 세변의 길이가 자연수일 때는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잘 사용해 보자, 뭐 그런 얘기야. 됐죠? 중학교 때도 어느 정도는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형 넓이입니다. 외접원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면 구할 수 있겠죠.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제가 저번 시간에 강조했지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사실상 딱 세상에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좌표평면에 갖다 놓고 좌표를 구해서 길이를 구해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식을 쓰는 건데 무슨 공식? 사인 법칙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시면 사인 법칙으로 구하셔야 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사인 A분의 A니까 변의 길이 구하시고 마주보는 각의 크기 구하신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온다. 그래서 아까도 이 단원에서 이 문제 요거 할 줄 알면 유용한 문제가 하나 정도 있긴 합니다. 필수는 아니라 그랬다. 필수는 아니야. 하지만 지금 단원에서는 유용하겠죠, 당연히. 이 단원 말고는 볼 일이 없었겠지만. 자, 평생 기억해야 될 그런 개념과 공식과 아이디어가 있는 거고, 이 단원에서 알면 좋지만 이거 뭐 평생 기억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사인 법칙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딴 건 몰라도 돼요. 저런 건 할 줄 알면 좋다. 사인 법칙 한번 덜 쓰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뿐이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알겠어? 얘들아! 그만 자거라. 자, 넘어가서 사각형 넓이 볼 거예요. 자지마. 졸면 안 돼, 여러분. 다들 뭐 잠 귀신 이런 거에 씌었니? 왜 이렇게 자는 거야? 오늘따라 쌤 목소리가 더 잠이 오나요? 자, 여러분, 사각형에 대한 내용인데요. 평행 사변형의 넓이, 이거 못 구하면 바보죠. 역시나 높이를 구할 줄 알면 충분합니다. 평행선이기 때문에 이 높이나 같겠죠. 그래서 끼인각을 안다고 하면 H는 B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니까 사각형의 넓이는 AB 사인 세타더라. 두 변과 끼인각의 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야! 삼각형이 두 개인가는 똑같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식을 조금 변형, 조작한 겁니다. 중학교 때 이미 했어요. 자, 평행사변형은 사실 너무 쉬웠다. 그럼 일반적인 사각형은 어떨까? 일반적인 사각형이 주어지면 어떨까? 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삼각형 두 개로 나눌 것. 세모 두 개라고만 쓰니까 좀 없어비네. 삼각형 두 개로 나누어서 구한다. 알겠지? 뭐 중학교 때는 뭐 직각삼각형 있으면 최고였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각선 기준으로 그으시면 됩니다. 그냥 대각선 기준으로 그어가지고 왜 이렇게 머리가 엉망이 진짜. 대각선 길이를 하나 그어가지고 나눠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나누는 기준은 각도를 구하기 쉬운 애, 변의 길이를 구하기 쉬운 애 기준으로 나누면 되고요. 야, 세상에 대각선이란 건 두 개밖에 없어. 하나 그었을 때 잘 안 되면 지우고 다시 그어서 해. 알겠지? 자, 두 번째는 대각선 길이와 끼인각을 할 때입니다. 대각선의 끼인각을 할 때요.
이거 중3 학교, 중3 2학년 때 배웠는데 기억나니? 기억나니? 이게 일반적인 사각형이 있을 때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집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A, B. 그 다음에 뭐야? 끼인각 세타가 주어집니다. AB 사인 세타의 절반이 넓이죠. AB 사인 세타의 절반이 넓이죠. 증명은 간단하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덮이는데 그냥 보세요. 얘랑 평행한 선을 이렇게 쭉쭉쭉 그으시고 얘랑 또 평행한 선을 또 이렇게 쭉쭉쭉 그으세요. 야, 이게 세타면 여기도 뭐야? 마주보면 막 세타지. 세타, 세타. 이게 A면 여기도 A지. 이게 B면 여기서 이만큼 또 B지. 따라서 A, B의 사인 세타 곱한 평행 사변의 넓이의 뭐야? 절반이 되겠죠?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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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 내가 원하는 흰색 사각형은 넓이가 전체 평행 사변의 넓이의 절반! 이렇게 되는 거지. 별거 없다, 그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야.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뒤에 있는 문제들 좀 몇 개 풀어보면서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은 별로 안 중요해. 삼각형이 중요한데요.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구해지는 것이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내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예제 1번이야. 잘려버렸네. 삼각형 ABC에서 B는 4고 A는 135도인데 넓이가 2래. 그럼 C가 얼마게? 자, 다시 여러분 봐봐. 넓이는 2분의 1 B, C, sin A여야 되죠. 선생님, B랑 C가 끼인각이 A예요. 네. 두 변의 끼인각은 다른 문자입니다. 에헤? A와 B의 끼인각이 C였고 B와 C의 끼인각이 A며 C와 A의 끼인각이 B입니다. 그럼 대입해서 2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C 사인 135도 얼마야? 2분의 루트 2입니다. 미친, 약분을 여기서 해야지. 이거 약분하면 날라가고 C는 루트 2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C의 길이가 아니죠. A의 길이란 말이야. A의 길이. A는 어떻게 구하지? A는 뭐야? 너의 대변이야. 코사인 법칙에 가요. 코사인 법칙 엄청 중요해. 기억해야 돼. 뭐 언제? 평생. 자, A제곱은 B제곱 따위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일 겁니다. 야, 코사인 법칙이 얼마나 기억을 오랫동안 해둬야 되냐면 대단한 식인데, 여기 있는 학부모들 중에, 여기 있는 학생분들 중에 오늘 집에 와서 물어봐. 엄마 오늘 코사인 법칙 배웠다 하면 엄마가 코사인 법칙을 배웠어? 하면서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도 기억할 거거든. 여러분, 부모님이 기억할 확률이 꽤 높아요. 완벽하게 공식이 딱 이거 쓰시진 못할지라도 그런 걸 배웠고 고등학교 때 굉장히 중요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고, 여기에 몇몇 분들은 그냥 식이 기억나버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알겠죠?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야 된다. 평생. 최소한 수능 칠 때까지는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뭐야? A제곱은 B제곱 4의 제곱 더하기 C제곱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2 코사인 135도. 콕사인 135도 얼마죠? 코사인 135도 2분의 루트인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예요. 저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약분! 그래서 플러스로! 알겠지? 16 더하기 2 더하기 4, 2, 8 따라서 26입니다. 무슨 뜻이야? A라는 대변의 길이는 루트 26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버리고 기띵하노. 자, 2번. 야, 이것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이거 중학교 3학년 문제집 같은 거 풀다 보면 상당히 자주 보는 유형이죠.
선생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120도인데요. 누가? 그래, 각 A가 120도니까 그거를 반틈으로 짜갈라 놓으면 60도 60도 할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아이디어는 이렇다. 아이디어를 잘 기억해야 돼. 커다란 삼각형이라는 것은 작은 삼각형 ABD와 ACD의 넓이의 합과 같다. 이것이 아이디어예요. 이것을 어떻게 2분의 1 두 변과 끼인 각 2분의 1 두 변과 끼인 각으로 표현할 거냐 이 말이야. 나는 12 8 사인 120도고요. ABD는요. AD의 길이 구하는 게 목표였나요? 잠깐 X로 둘게. 2분의 1 12 X 사인 60도 더하기 ACD는 2분의 1 8 X 사인 60도. 자, 님들 이제 약분해 볼게. 지우야, 사인 60도가 얼마고? 사인 120도는요? 사인 120도는요? 같죠? 맞죠? 자, 다시 사인 120도와 사인 60도는 같은 거 맞나요? 둘 다 2분의 루트 3이지. 약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 2분의 1 다 곱해줘 버리도록 할게요. 너 뭐야? 96이야. 난 뭔데? 12x랑 8x야. 아마 그러면 20x 아니니? 아마 그러면 x는 20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니? 4로 약분 되는 거 아니니? 5분의 24예요. 이렇게 확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이니까 기억을 해 두셔라. 이거 정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해도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 이런 데서도 꽤 자주 나옵니다. 에이, 저긴 중2인데요. 기억을 해두면 중3 때도 공부할 때 좋을 거 아니에요, 진짜. 기억해도 기억해. 좋은 거야. 알아도. 됐나요? 아이디어는 어렵지 않죠? 전체 넓이라는 것은 작은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고 2분의 1 두 변과 끼인 각이라는 것은 2분의 1 두 변과 끼인 각 2분의 1 두 변과 끼인 각의 합과 같더라 해서 식 정리해서 계산해서 구하는 겁니다. 되겠죠? 예제 2번이에요.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넓이를 구해볼래. 자, 외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오늘 배웠는데 설마 이게 이해가 안 되진 않을 거 아니야. 헤론의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5 더하기 7 더하기 8이라는 것은 10입니다. 10.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 1번 문제의 답은 루트 이 헤론의 공식의 값 10에다가 10 빼기 5 10 빼기 7 10 빼기 8 해가지고 5, 20 아니냐? 이거 10 루트 3이죠? 개꿀. 넓이가 10 루트 3이라는 걸 확인해 버렸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데요. (578이라는) 게 주어져 있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여러분 사인 법칙을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한 변의 길이와 하나의 각을 이용해야 되는데 쌤이 만약에 8이라는 걸 기준으로 하려면 이 각도를 알아와야 돼.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도를 구하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도의 값을 구하고 사인 값을 구하고 그래서 넓이를 구하고 알겠지? 쌤 이거 잠깐 세타로 둘게요.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5 곱하기 7. 아, 센스 있게 각을 잘 잡으면 계산할 때 값이 예쁠 거고요.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일 긴 변 잡다 보면 가끔씩 더러운 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알겠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5의 제곱 25, 7의 제곱 49, 빼기 8의 제곱 64입니다. 계산을 좀 해주죠. 60이에요. 저졌다. 70분의 60. 7분의 6. 이런, 이게 뭐람. 자, 그래서
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이런 이게 뭐람. 자, 계산하기 잘못한 거 아닐까? 578이었죠? 그렇죠. 60이 아니죠. 미안해요. 계산을 좀 잘못했습니다. 이게 왜 이따위 값이 나왔죠? 자, 하여튼 아하하하 sorry. 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5기 때문에 10이에요. 10 맞죠? 7분의 1이니까 7분의 제곱에서 빼 49분의 48 루트 붙이면 4루트 3. 사인 세타를 구했네. 그럼 됐네. 2R이라는 건 뭐야? 2R은 사인 세타분의 뭐예요? 8이다 이거야. R은 4에다가 저거의 역수를 구해야 되죠. 4루트 3분의 7이니까 루트 3분의 7이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구하기 쉽지 않다, 그지? 물론 이제 쌤이 세타를 누구로 할 거냐에 따라서 세타 값이 자꾸 바뀌어. 어쩔 수 없잖아. 이걸로 할 수도 있고 이걸로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취향껏 적당히 잡으셔서 하면 됩니다. 자, 사인 세타는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의 합이 1이죠. 따라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니까 코사인 제곱은 얼마야? 7분의 1의 제곱 49분의 1. 49분의 48이어야 하므로 다시 루트 붙인 값입니다. 제가 암산이 좀 빨라서 해버렸음. 암산하면 뭐 꿀팁을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봐. 야, 사인과 코사인 분모는 똑같아. 분모 똑같이 딱 써놓고 분모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다음에 루트 씌운 값을 이제 합차 공식으로 싹싹 하신 다음에 탁 넣으시면 됩니다. 7 더하기 1, 7 빼기 1, 8, 6, 48 루트 붙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 문제는 왜 나왔을까요? 공식 한번 이용은 해봐라 뭐 이런 겁니다. 내가 자주 나오진 않다고 했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공식이라고 하긴 했죠. 외울 수 있다면 외워서 써. 알겠지? 못 외울 것 같으면 노란색처럼 각도 구해서 그때 삼각함수의 값을 구해서 체크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좋은 방법이야. 언제 어디서나 저런 식으로 구하면 되니까. 외울 수 있으면 여기다가 바로 10루트 3 때려갖고 5, 7, 8, 4 하면 R 바로 나옵니다. 알겠죠? 취향껏 하면 되겠죠? 선생님, 내 저번의 반지름이 길이에요. 내 저번의 반지름 내가 기억하라 그랬다. 2분의 1 내 반줄래. 알겠지? S는 2분의 1R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기억해.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때려박어. 진짜 자주 나옵니다. 위에 외접원의 반지름은 잘 안 나와. 나와도 그림이 나올 때 쓸 건데 우리가 선 찍찍 그어가면서 구할 수도 있고 방법이 좀 있거든. 근데 너는 정말로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꼭 알아둬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공간이 좀 작긴 한데 10루트 3은 2분의 1 R. 여러분 아까 S 뭐였어? 스몰 S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0이죠? 10 곱하기 R은 10루트 3이니까 R은 루트 3입니다. 읽을 때 주의하세요. 10R은 아니다. 알겠지? 그 발음 제도하면 10R이가 돼야 되죠? 그죠? 10R은 R이다. 10R은 루트 3 10루트 3이니까 R은 루트 3 됐죠? 아쉬운데 예제 3번 4번을 위해서 저 앞에 내용을 지워야 된단 말이야. 싫어. 예제 3번 4번 너무 쉽잖아. 안 풀래는 안 되겠죠? 끝까지 잘 붙여서 이렇게 공간 활용을 조금 더 잘했으면 한 판에 다 쓸 수 있었는데 까비. 자, 이걸 별로 지우고 싶진 않으니까 예제 3번 4번을 여기다 풀어볼게요. 근데 진짜 예제 3번 4번은 중학교 3학년 문제 그냥 떼다 붙여놓은 거라서 실제입니다. 실제 중학교 3학년 문제집이 있던 거예요. 평행 사변의 넓이를 구해라. 2분의 1 8 곱하기 10 사인. 자, 중학교 때는 180 빼기 150 했다 맞지? 지금은 그냥 150 할게요.
필요하시면 180도 빼기 150에서 사인 30도랑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알겠지? 야 어떻게 돼? 사인 150도 2분의 1이죠. 따라서 약분해서 쓰면 그냥 20 됩니다. 끝. 다음 문제 4번이야. 틀렸는데요? 야 2분의 1 누가 하래? 아이 김동욱씨 정신 안 차리지? 죄송, 저처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면 큰일 난다는 걸 몸소 보여드렸습니다. 평행 사변형은 사각형이니까 그냥 A, B 사인 세타다. 그지? 선생님은 중학교 3학년 문제를 틀리고 계시는군요. 이런 슬픈 일이 있나. 자, 예제 4번. 여러분, 예제 4변의 포인트는 핵심은 이거야. 등변 사다리꼴의 유효한 성질이 뭘까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사각형의 성질을 알 건데, 사각형들 여러 개 있었죠. 평행 사변형 있었고, 그 다음에 뭐야, 지나면 직사각형, 마름모, 그 다음에 둘이 겹쳐지면 정사각형, 등변 사다리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가장 중요한 성질 중 하나가 뭘까요? 대각선에 관한 겁니다. 대각선. 대각선에 관한 성질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으악! 등변 사다리꼴의 대각선의 길이는 뭐하다? 동일하다. 대각선 길이가 동일이다. 동일하. 대각선 길이가 동일하다. 따라가. AC가 6이면 BD다 6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문제에서 끼인 각이 뭐라누? 몇 도? 30도. 그 끼인 각은 30도. 그래서 공식 쓰면 끝이죠. 대각선 길이니까 2분의 1 하셔야 되고 6 곱하기 6에다가 사인 30도입니다. 사인 30도? 2분의 1 아닌가? 따라서 계산 때려주시면 9가 됩니다. 어렵지 않게 넓이 구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 일단은 여기까지. 잠깐 시간을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쉬었다가 풀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